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되면서 다들 뭐 이렇게 폭탄이다, 세금이 너무하다, 또 뭐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밖에 해당이 안 된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한번 짚어보고요. 세종시에서는 얼마나 과세 대상이 됐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재부에서 발표된 11월 22일 보도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7만 명이고 세액은 5.7조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뉴스 하나 볼 텐데요. 이 전 국민 98%라는 이 국민 숫자에 우리 애기들까지 다 지금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 게 지금 요 퍼센티지라 요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 같아요. 현황 전체 20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66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됐었네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94만 명이 해당이 되고 총 증감액으로 인원이 이제 28만 명 정도가 늘었고 세액에서 3.9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세금이 많이 거치겠네요. 종부세 덕분에.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너네 다주택 하지 마라. 뭐 이제 뭐 비싼 집 살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이 23만 명 늘었고요. 법인이 4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지세액 5.7조 원 중 다주택자 및 법인이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1주택자니까 뭐 많이 늘지도 않았고 또 안 내는 사람도 많을 거다. 지금 금액 자체를 11억으로 지금 올렸기 때문에 또 8만여 명이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자 과세 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 조정대상 2주택 포함해서요. 과세 인원과 세액이 증가했다. 이만큼씩. 그리고 다주택자 중에서 3주택 이상자가 85.6%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 중 96.4%를 부담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다주택자는 범죄자다. 다주택자는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도 당연하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자꾸 우리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나 1주택자 분들한테 당신들은 오히려 이득이다. 이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는 거에 있어서 동조를 해달라. 지금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듯 합니다. 자,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자는 고지세액 중 3.5%를 부담하며 전년 대비 비중이 오히려 감소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세부담 상한 1.5배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려고 하는 의도니까 우리의 이 의도를 좀 잘 알아달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 외에는 전월세를 주고 있는데 이쪽으로 세금의 부담이 전가되는 이런 이제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고령층은 장기 보유 공제와 함께 최대 80%까지 세 부담이 경감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금년부터 변경되는 1세대 1주택자 제도별 효과 분석 1. 공제 금액이 인상됐다. 공제 금액이 9억에서 11억으로 지금 상향이 됐죠. 그래서 9억 원으로 유지된 거에 비해서는 뭐 많이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참고자료로 시가 25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평균 50만 원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뭐 차량 뭐 무슨 뭐 세금이 이거보다 많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요.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고령 은퇴자는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되고 3명 중 1명은 원래 세부담보다 80%를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세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이 공시가격 계속 올라가고 현실화율 높여가면서
지금 6월 1일 기준 재산세에도 이제 그날 기준인데 그날을 기준으로 종부세도 지금 부과가 되죠. 그래서 내년 또 6월 1일이 되면 이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표준 금액이 올라가니까 더 늘어나기는 할 거예요. 또한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 부담하니까 그 다주택자가 아닌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런 시그널을 주죠. 앞으로 당신도 다주택자가 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법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세한 것은 이제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특례 신청으로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금년부터 12억 원 공제 방식과 11억 원 공제 더하기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 방식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부는 이제 1인당 뭐 6억 원씩 이렇게 공제해서 총 12억 원 공제를 받거나 아니면 한 사람으로 몰아서 이렇게 받는다.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요. 일단 이혼을 하자. 그렇게 해서 각각 하나를 하는 방향 1인에게 세금의 부과되는 쪽이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하다 해서 오히려 이제 이혼을 부추기는 정책이다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이혼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게다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일단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주택에 대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혼인 신고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계획은 아무래도 그 뒤로 밀리는 이런 또 좀 안 좋은 결과도 또 있고 이런 것 같은데요. 상당히 세금 때문에 이 1세대 이제 1주택 요 조항이 많은 것들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아이들 많이 낳아라 그렇게 하면서 사실 다른 것들이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황혼 이혼을 아주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일단 우리 이혼을 해놓자 이렇게 세금 때문에 그렇게 이혼을 하시는데 막상 제가 들어보면 그렇게 하고 나서 같이 또 살면 안 되잖아요. 같이 살면 이혼을 했더라도 한 곳에 주소되어 있고 하면 결국 세금을 그대로 다시 맞기 때문에 따로 이제 주소지 따로 하고 따로 사시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진짜로 마음이 멀어지시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모님들께서는 아우 이렇게 하기 하니까 더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제도도 활용할 수 있고 종부세 수는 전액 지방 정부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이게 이제 종부세는 국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가져가게 되는 세원이 되고 그럼 재산세는 이제 지방세니까 지방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반발이 막 생기니까 이제 종부세가 우리가 지방 정부를 지원해주는 돈으로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종부세 부담은 세입자 전가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제한적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네요. 그런데 워낙 이게 이제 말이 막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니까 바로 또 추가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네, 보도 참고 자료 해서 22일 날 발표한 요거에 대해서 안내서가 발송됐는데 추가 설명 자료를 이렇게 주요 쟁점에 대해서 다시 배포를 했습니다. 네, 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다주택자 및 법인이 늘어난 세액 대부분을 부담합니다. 해서 실제로 뭐 얼마에 되는지 금년에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3.9조 원 중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이 95%에 해당하는 걸 부담한다. 근데 여기 지금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여기 아마 다주택으로 해당된다고 이렇게 지금 제가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자 세부담이 크지 않다고 좀 더 자세히 아마 설명을 해놓은 것 같고 평균 세액은 50만 원 수준이다. 얼마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부담 상한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한다. 이게 상한이 적용돼요. 일반 2주택자까지는 1.5배 세부담 상한이 있어서 지난해에 냈던 세금에서 1.5배 이상은 안 되게 3주택 이상자인 경우에도 3배까지 적용해서 무조건 확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제 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대비 종부세액이 적은 경우는 1.5배 이상으로 증가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종부세액 자체가 적어서 절대 증가액이 크지 않습니다. 막 절대 이런 부사 우리 원래 잘 쓰지 말라고 하는 부사죠. 이렇게 특히나 공식적인 이야기에서. 근데 막 얼마나 절박하면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꼭 옆집 엄마가 나를 자기가 하는 거에 동조시킬 때 쓸 만한 그런 부사들이 마구마구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는요.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고령 은퇴자 세부담은 경감되고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앞에서 했던 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씩 더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얘기도 하고 있죠. 종부세수는 전액 지방으로 배분돼서 지자체에서 사용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이 더 좋아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어떤 식으로 증명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종부세가 지방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 이렇게 얘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이중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종부세 과표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은 종부세액에서 공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재산세도 냈는데 종부세도 또 내고가 아니라 종부세에서 재산세 부분은 이제 빼준다. 요 얘기도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동일한 과세 대상 부동산이더라도 재산세 과세 부분과 종부세 과세 부분이 나눠져 있으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서 합헌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 얘기도 하고 있고요. 여덟 번째, 종부세는 인별 과세 체제로서 고지 인원 비율은 세대 또는 가구가 아닌 총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종부세는 인별 과세 체제로 세대 내 주택을 합산하지 않고 세대 구성원 각각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세대 내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 기준으로는 다주택자이나 종부세는 각각 1주택자로 과세하게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세대 기준으로는 1주택이나 종부세는 각각 1주택자로 과세하게 됩니다. 과세 인원이 2명인데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주택은 하나인데 과세는 두 명에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종부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가 제한적이다. 아까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전세보다 이제 월세로 전환하는 것들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세라는 건 사실 받아놨다가 그대로 금액을 돌려주게 되죠. 근데 월세는 보증금에 대한 건 돌려주지만 월세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돌려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수익이 되니까 이제는 그렇게 이제 수익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전월세 시장이 가고 있다. 이게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도 계속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해줄 테니까 임대주택에서 살아라. 이 얘기를 이 정부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들은 임대주택에서 별로 살고 싶지 않잖아요. 임대주택보다는 내 주택, 그것도 이제 환경이 좋은 자가주택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지속해서 임대주택에서 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사람들의 원하는 것과 이제 주고자 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요 내용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원래 본인들이 의도한 그 어떤 좋은 취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이게 의도와는 다르게 완전 반대로 오히려 움직여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해서 정말 이대로 될지 또 이것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더 세게 나올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자, 그러면서 막 다른 나라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다. 딴 데는 더 많이 낸다. 우리는 0.16% 정도 세 부담을 하지만 뭐 호주는 0.34, 캐나다는 0.87 이렇게 다른 나라는 뭐 미국은 0.9 이렇게 더 훨씬 많이 낸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케이스별로 세 부담 사례도 올려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들은요, 저희 밴드에다가 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보유주택 수별 사례 해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오히려 작년보다 뭐 줄어들었다. 아니면 이제 오피스텔 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금액이 올랐을 때는 요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것들 사례별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조정 대상 2주택 이상 되면 이렇게 이제 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런데요, 이제 신문 기사들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뭐 98%가 해당이 안 된다. 2%도 안 되게 종부세를 낸다 하는 그 국민 숫자에 영유아까지 다 포함시켰다.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면서 이제 2% 부자 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재부는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내용 브리핑에서 주택분 종부세는 94만 7천 명이 내는 세금으로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국민 5,182만 명 중에서 이 퍼센티지는 국민 5,182만 명 중에 고지 인원 94만 7천 명이니까 1.8%만 종부세를 낸다는 얘긴데 이 기사에서 하는 말은 시장에서는 집을 가진 사람들을 영유아 등이 모두 포함된 전체 인구와 비교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기사에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는 2,092만이고 주택 소유 가구 수는 1,173만과 비교하면 과세 대상이 전체 가구 수로 보더라도 전체 4.5%가 해당되고요. 특히나 유주택 가구 수의 대상으로 하면 8.1%가 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종부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거를 이렇게 영유아까지 포함시켜서 계산을 했느냐, 요거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종부세를 내야 되는 그 비율이 늘어났는데요. 한번 그거 내용을 보면 서울이 세액으로 봤을 때 아마 2.3배 정도 늘었고 경기도는 4.5배 정도 늘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 주변 충남, 충북, 세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충북이 작년에는 5천 명 정도가 종부세를 냈는데요. 지금 9천 명 정도로 많이 늘었고 세액은 80억에서 707억 정도로 세액이 많이 늘었죠. 근데 세금 엄청 많이 거치겠어요. 충남도 작년 7,000명에서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14,000명 대상이 됐고 금액도 146억에서 750억 원으로 늘었고요. 세종의 경우도 4,000명에서 11,000명으로 늘었죠. 뭐 2배, 3배 가까이 2점 몇 배 되나요? 많이 늘었어요. 세액도 44억에서 259억으로 늘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액을 전부 다 지자체에 준다. 그러면 뭐 세종시 자체가 세금을 많이 거치니까 좋다. 뭐 이렇게 봐야 할지 아니면 지금 이거 뭐 과도하다 이렇게 봐야 될지 내 문제가 아니라고 내 일이 아니고 남이 뭐 돈 많이 내는 거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용 보면 17개 시도 중 고지 세액 증가폭이 가장 컸던 곳이 충북이라고 하죠. 지난해 80억 원이었던 충북 고지 세액이 올해 707억 원으로 증가했다. 1년 만에 종부세 고지 세액 증가율이 8.84배나 껑충 뛴 것이다. 다음은 광주도 많이 늘었네요. 종부세액이 163억 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1224억 원이 늘어서 야, 이게 뭐 세금 엄청 많이 늘어서 좋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내는 사람들은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종부세 고지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세종이다. 세종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11,00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2.8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거 숫자만 해도 2.8배 늘었고요. 금액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걷어진 세금을 이제 어디다가 혜택을 줄 것인가, 많은 부분에서 이제 혜택을 주겠죠.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많이 걷어가지고 얼마나 좋은 우리 또 혜택들이 돌아올지.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 났어요. 네, 보시면 정부 승용차 개별 소비세 감면 6개월 연장 업계 급한 불 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차량 이거 뭐 반도체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 자동차 이거 신청해 놓고 몇 달 언제 나올지 언제 출고될지 모른다고 기다리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원래는 올해 안에 하고 올해까지 개별 소비세 감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출고가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안 돼요. 내년에도 뭐 언제 나올지 지금 기약이 없다 이럴 정도로.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내년 6월까지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주겠다 이런 쪽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숫자로 보면 적은 숫자에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사람들 표를 잃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동차 타는 사람들 숫자가 훨씬 많을 테니까 이쪽으로 이런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이쪽 표를 흡수하겠다 뭐 이런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쪽에서는 또 이제 혜택도 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많이 궁금하네요. 네, 종부세 고지서 받으셨는지 네, 여러분들 이야기도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